안철수 후보가 4강 후보에 안착했습니다. 탄핵의 강 앞에 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묘하게 탄핵과 관련된 입장에서 2대2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반탄, 찬탄, 탄핵은 안 됐다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두 명의 후보,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앞장섰던 한동훈, 안철수 후보. 자, 내일과 모레 저희 채널A에서 이 4명의 주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이 이틀간 펼쳐집니다. 그 토론에서도 탄핵을 두고서 각 주자들 그리고 이 2대2 구도 간의 치열한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묘해졌어요. 자, 특히 또 당내에서 공정한 또 경선을 맡고 있는, 경선 관리를 맡고 있는 오늘 또 전주혜 의원님 나와주셨는데 구도가 더 재밌어졌습니다. 흥미로워졌어요. 2대2 구도네요. 네. 사실 이제 4등 싸움이 굉장히 이번 그 1차 경선에서는 가장 뉴스거리, 관심거리였죠. 그래서 만만치 않았어요. 4등 나경원, 안철수. 자리를 두고 네. 안철수 후보가 되느냐, 나경원 후보가 되느냐 가지고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4등 이제 4강에 오르는 그런 결과로 결국은 이제 찬탄 2명, 반탄 2명 이렇게 2대2의 구도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 사실 이것은 이제 예선일 뿐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최종 후보를 어떻게 국민들의 또 관심을 끌면서 흥에 성공하면서 또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올리는 뭐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2명은 탈락하고 2명만 올라간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중에서 2명이 결승에 또 오르고요. 그리고 5월 3일에는 이 중에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그 별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그 구도가 된 것이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혜 의원께서 당에서 뭐 맡고 계시잖아요. 경선 관련해서. 제가 당 대선 이제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이죠. 자, 4명 중에 누가 2명에 올라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네. 당의 또 대선 선거관리위원이기 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2차는 달라지나요? 네, 그런데 이제 2차부터는 이제 당원 50%, 그다음에 또 일반 여론 50%, 5대5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심을 좀 당원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2강 그리고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강에서는 당심 50%가 반영이 돼서 당원들의 선호도에 따라 2명으로 압축이 된다. 결국 당원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힌트까지 우리 전주의 당내 대선 선거관리위원이 말해주었습니다. 자, 4강의 티켓을 거머쥔 4인의 소감이랄까요? 함께 보시죠. 김문수 후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는 메시지 냈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 응원보다 더 멀리 가겠다라는 메시지 냈고요. 홍준표 후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소감을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는 자, 대선을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로 내일 이 4명 중에서 2명을 가리는 TV 토론이 펼쳐집니다. 24일과 25일이 내일이에요. 채널A가 주관하죠. 저희가 생중계합니다. 1대1 맞수 토론이에요. 제가 사회봅니다. 상당히 재밌게 사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묻겠습니다. 싸움 붙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검증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 치열한 채널A의 TV 토론 검증 절차를 거쳐서 2명의 후보로 압축이 됩니다. 자, TV 토론, 내일 TV 토론의 룰이 독특합니다. 4명이 다 나와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대결을 하고 싶은 상대를 고르는 맞수 토론의 방식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러 세울까요? 링 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각각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너랑 토론하겠다. 너 나와! 라고 지명을 할 수가 있다는 독특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4인방 토론하는 게 아니라 1대1 토론을 합니다. 총 4번, 1, 2부로 나눠서 총 4번
1대1 토론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불려나오는 후보가 한 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에게도 지명받지 못하는 주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명이 4번 연속 불려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단 한 번도 부름받지 못하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 묘한 구도, 아주 묘한 구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김병욱 의원께서 만약에 이 전략을 세우신다면 누구를 맞수 토론으로 불러내냐, 링 위로. 이것도 굉장한 전략일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TV 토론이니까 토론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네. 자기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불러드리겠죠. 김병욱 의원이 만약에 올라가셨다면 누구를 부르실 것 같으세요? 제가 올라가면 네, 만약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긴 하지만 누구랑 좀 토론해야 좀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겠어요? 재미있게 하려면요. 네. 저는 재미있게 하려면 홍준표 대표하고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홍준표 후보를 부르고 싶다. 네, 네. 아마 각 막 주자들도 지르잖아요. 막 지르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예? 각 다른 주자들도 각각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작전을 잘 짜야죠. 아까 말씀드린 네네. 대로 TV 토론에 자기가 장점이 있다 그러면 맞수를 불러내는 거고요. 불러냈는데 토론에서는 자기가 장점을 드러내지 못할 것 같으면 관심 없는 후보를 불러들여서 그냥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작전을 쓰는 후보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주제가 정해졌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거나 상대방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괜히 불러들였다가 오히려 자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봅니다. 본전도 못 찾는. 예,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김병욱 의원이라면 재밌게 하기 위해서 홍 시장, 홍 후보를 지명할 것 같다.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막 지르는 거에 허점을 콕콕 찌르고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나자빠지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이게 묘한 구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등수와 이 득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 2, 3위가 거의 근접해 있다는 보도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2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명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맞수 토론 지명자로 불러낼지가 상당한 고도의 전략이 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정익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1대1이잖아요. 네네. 1대1이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흥행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후보인데 네. 다른 3명의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을 딱 선택을 했는데 아무리 김진 앵커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청률이 안 나오면 저만 손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왕 부르려면 가수 중에 아무나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조용필 부르지 뭐 다른 사람 부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지금 4강 올라간 후보들은 다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조금 묘하게 나왔어요. 저는 오히려 나경원 그 후보가 더 유력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서 찬탄 대 반탄이 2대2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찬탄이라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아마 모든 사람에 의해서 타겟이 되는 그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한동훈 후보가 많이 불려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한동훈 부르고 왜냐하면 찬탄 만탄이 되니까 홍준표 후보가 설마 김문수 후보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누구를 부를까? 김문수냐 홍준표냐 이렇게 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또 묘한 그 결이 다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많이 불려다닐 사람은 한동훈 후보가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지지층이 뭐 중복된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지지층이 중복된다. 뭐 흔한 이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2명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나의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2분이 토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지목하고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예컨대 그 반탄을 그 지지하는 그러한 그 유권자나 당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찬탄을 주장하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그냥 만방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오히려 같은 편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별로 이렇게 손해일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의 선거관리위원님, 네. 이 지목은 오늘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미디어 데이라고 네. 그래서
2시 반부터 네.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 나와 이렇게 지목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여기서 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2시 반에 또 하시는 걸 보면 그럼 아직 그 마스 토론의 이제 이 진행 그 네. 후보자 예. 선정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들별로 캠프별로 아직은 그 지명을 안 한 상태예요 지금? 지금 전략을 짜고 있겠죠. 아직 지명 안 하고 전략 당연히 짜고 있다. 있고 네네. 여기에서 어떻게 좀 본인의 네. 뭐 지지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뭐 이런 것을 당연히 또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이런 경선 방식은 굉장한 네. 이제 그 아이디어가 많은 20대 그 대학생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학생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예. 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진표가 오늘 나온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일 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 전날인데 지금 오늘까지 대진표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토론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토론을 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하는 쪽에서는 변수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대진표가 오늘 나온다. 내일 토론 대진표가 오늘 나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이런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들어보시죠.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죄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그 다음에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죠?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자, 두 분이 시간이 이제 만료됐. 과연 이 두 분의 1대1 토론이 성사될지 피해갈지 이것도 묘한 구도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홍 후보를 지목할지 홍 후보가 한 후보를 지목할지 서로 안 할지 이런 묘미가 있군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런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그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저는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도 챗GPT도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과연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1대1 토론이 성사될지 안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누가 지목할지도 오늘 대진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했습니다. 나 후보와 안 후보가 상당히 여론조사에서도 근접해 있었는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들어보시죠. 나경원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당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렴치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 낳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이게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누구 손을 들어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 당에 오시기에는 우리 당 가치에 동의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 이 치열한 신경전까지 벌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돌직구 때 김병호 의원께서 예. 같은 분당 지역 의원이라 안철수 후보를 응원한다 이런 말 해주셨는데 응원에 힘입어서 올라가셨군요. 응원한다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네.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얘기했는데요. 네. 또 하나의 원인은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탄핵을 찬성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뭐 보수당이고 저희와 목표를 달리하는 당이지만 이 헌정 질서가 유린됐을 때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제가 좋게 평가를 한 거고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이번 선거를 보면 뭐 드럼통에 들어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저 사절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옹호하다가 또 막바지에는 또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과거에 정치했을 때 알고 있었던 나경원이라는 정치인과 최근에 이 TV에 보이는 나경원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여성 정치인이 귀하지 않습니까? 더 훌륭하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하시는 이 행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 정서적 접근을 보면은 너무나 국민 감정과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목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한 이 4강 결정에서 크게 반영된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조금 뭐 초딩스럽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번에 캠페인할 때도 일본의 나니가스키를 패러디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볼 하트도 올리고 이 여론조사에 맞게끔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게 얼마나 득표에 플러스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경원 대표는 드럼통으로 대표되는 그 혐오, 증오, 약간의 폭력을 유도하는 저런 모습들을 자꾸 연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세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 시대 정신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 상을 스스로 그려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양태정 변호사도 안철수 후보의 4강 진출을 지난주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상하셨는데 그 근거가 불법 도박 사이트 그 베팅 사이트의 베팅률을 보고 안 후보에게 베팅이 많더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정하자면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아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크게 운영되고 있는 이제 결과 예측에 따른 이제 배팅하는 사이트인데 근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뭐 그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방금 김병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경원 후보가 너무나 좀 이 혐오, 극단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점에서 좀 되게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또 뭐 가수 콜드플레이가 내한한 그 장면에 있어서 마치 뭐 자신을 응원하는 것 같이 약간 합성을 해서 이제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게시글을 또 비공개 처리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의 결국 이제 네거티브나 혐오나 다른 사람을 이제 증오하는 메시지로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을 준 것 같고요. 그 특히 여러 시각이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을 조금 더 국민들이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혐오나 누구에 대한 증오보다는 조금 더 미래로 나아가는 가치나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이제 뭐 증오, 특히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증오나 뭐 대항마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위한 대결, 그러니까 정책 대 정책의 대결로 좀 이번 대선이 치러지길 희망합니다. 예. 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1위에서 3위 후보 간의 이 득표율이 초접전 양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순위가 거의 뭐 오차범위 내에 근소한 격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위에서 3위 후보들이 근소한 격차다. 당 내부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의 차이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1위부터 3위가. 그러니까 3강 1약 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최근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문수 18.6, 한동훈 14.9, 홍준표 12.4, 안철수 9.6 리얼미터 조사 결과였고요. 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게 지금 아마
국민의힘의 경선 상황과 가장 좀 유사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1, 2, 3위가 비슷해요. 홍준표 13.9, 한동훈 13.6, 김문수 13.5. 거의 동률이죠, 이 정도면. 동률에 안철수 9.1. 자, 이 중에서 이제 2명을 가리는 건 더 복잡한 이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전조 의원님, 1, 2, 3위가 이렇게 근접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표를 못하게 돼 그래서 근데 있군요. 이게 맞다 아니다를 지금 네.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지금 이제 1차 경선에서 뭐 가장 이제 유목할 상황은 아까 이제 방금 나온 좀 나경원 후보의 좀 탈락. 이제 어제 뭐 이 분위기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사실 4위에 나경원 후보가 오를 거라고들 많이 그렇게 좀 예측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황우여 그 위원장이 굉장히 빨리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다수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김문수, 안철수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시니까 나 후보는 이제 건너뛴 거 아닙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좀 한숨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4강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기사를 좀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걸 이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긴 거 예상을 아닌가. 깼다. 그래서 어제 좀 그 발표장에서의 좀 분위기는 좀 한숨 소리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다. 뭐 이 정도로 나경원 후보의 뭐 4강 진출이 굉장히 유력시 됐던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은 결국은 중도의 민심은 물론 이번에 역선택 방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이제 중도의 민심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저는 뭐 그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저 이 네 분인데 여성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저는 좀 이 네 분의 그 4강 진출자 중에 여성이 한 명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좀 국민의힘이 좀 시사하는 바람이 좀 컸을 텐데 네. 좀 그러한 면에서 나경원 후보가 좀 4강에 진출을 못한 것이 좀 아쉬운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 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또 이번 당의 어려운 시기에서 정말 그 앞뒤 보지, 그러니까 뭐 이런 본인의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또 본인이 지향하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도전이 또 다음에는 어떤 그런 결실로 맺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사실 뭐 당원들 사이에서 또 강한 지지세가 있었던 나경원 후보였는데 이번은 이 당심이 반영이 안 됐고 일반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불리한 조건에서 경선이 치러졌다라는 측면도 또 있어야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4명 중에서 이제 앞으로 2명으로 좁혀집니다. 2명은 떨어지고 2명은 2차에 올라갑니다.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김홍 운명가를 한 사람, 김문수 후보,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난 단일화 한다. 한덕수 지지층 표심에 영향이 줄 수 있다는 거죠.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출마 촉구하는 분들은 민주당 사람들이다. 라며 나는 단일화 안 한다. 나는 입장이 갈려요 지금. 그래서 묘한 구도가 이 둘 사이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한대행과 난 단일화한다. 내가 돼야 한대행과 단일화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 비단 2대2 구도라고 해서 탄핵에 뭐 찬성이냐 반대냐 단순한 2대2 구도로 결정되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의 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선 이후에 한대행과의 이 단일화, 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라는 또 하나의 큰 축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이 묘하게 2차 경선에서는 당원 5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축이 또 돌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요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크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국민의힘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찬탄의 대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동훈 후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탄의 대표는 김문수 후보인지 홍준표 후보인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은요. 정치 오래 하신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인 같은 그러한 계산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후보로 나오면 그러면 나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뭐 일정한 룰에 따라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더 표가 쏠리면은 더 지지율이 쏠리면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반탄을 지지하는 그 당원이나 아니면은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홍준표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정권 재창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양강으로 올라가는 거는 김문수 대 한동훈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탄핵에 반대하는 두 분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 탄핵에 찬성했던 두 분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각각의 1대1 구도가 될지 아니면 탄핵에 반대했던 두 명이 올라가거나 탄핵에 찬성했던 두 명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정익준 변호사님의 전망대로라면 이게 2대2로 경쟁 구도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경쟁하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결국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더 선명성을 경쟁하느냐에 달렸다. 이 말로도 들리네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하고 그 한동훈 후보는 사실 좀 격차가 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여권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지금 기세가 조금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이번 경선 레이스에서는 기세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 그 4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발표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치열한 접전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그 최종 경선에 올라가는 1대1 경선에 올라가는 그 양강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4명 중에서 2명이 압축되는 이 구도와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랄지요. 뭐 우리 정익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한동훈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고 여론조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보면 그래도 안철수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쏠려야만 1, 2등 안에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철수 후보의 표는 한동훈으로 쏠릴 가능성이 당연히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안철수가 한동훈을 견제할 만한 메시지와 컨텐츠를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만들어서 안철수 본인이 더 시대 정신을 담보해내고 네. 민주당을 이길 수 있고 그러기 위한 중도 확장성이 넓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인데 현재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컨텐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하고 홍준표는 사실 전체 구도를 보면 한덕수가 단일화를 선언한 김문수 쪽에 유리할 수는 있다고 봐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두 사람이 경쟁을 하면 결국 개인기거든요. TV 토론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개인기라든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든지 그리고 노련함 이런 면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또 한덕수를 넣으면 더 떨어지고 아주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기에서 조금씩 밀리는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홍준표의 저력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반탁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덕수하고 홍준표하고 어떻게 될까 이런 또 걱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조금 복잡한 심경을 갖고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뭐 추대하자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견제용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을 견제해내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판단도 함께 하겠죠. 그래서 김문수가 만일에 1위가 올라오고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본선 경쟁력에 플러스가 될까 또 그런 생각들을 당원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그룹에서는 쉽게 한동훈으로 약간 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좀 복잡한 형국을 갖고 앞으로 2, 3일이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 구도들이 숨어 있다. 김병우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도 분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후보별 이야기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김문수 후보입니다. 인생 네카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삭소가수다. 사랑합니다. 자, 어디? 자, 나왔습니다. 복상 나왔습니다. 누가 1위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그 득표율까지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네. 1위라고 생각하시죠? 뭐 저는 당연히 1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캠프에서는 김덕수 전략이라고 아까 저희가 소개하는 걸 봤는데 네. 한대행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단일화 하자고 제안도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야지.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온다면은 이건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덕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엔 한동훈 후보입니다. 근데 저는 지방 가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요. 어제 포항 죽도시장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희가 예정하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포항 죽도시장에서 뵌 분들 중에서는 저 붙잡고 우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아유, 정치를 참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한기치 옛날에 아저씨가 엄마 나 무서워.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입니다. 박담 부회장이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근데 전화도 몇 번 했어요. 통화도 했는데 한번 보자고 하니까 워낙 깐깐한 사람이 돼서 그런지 내가 대구시장 있을 때도 한번 보자 그랬는데 안 만나주더라고. 오늘 와서 봤어요. 자, 첫 번째 이 경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